아까 보니까 저한테 인사하신 분들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전에 다 뵀던 분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 저 뵀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죠?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자리를 가진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저의 작은 경험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제 이름은 조현동입니다. 저는 2006년 1월 달에 미국으로 왔어요. 2006년 1월 달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편입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요. 2009년 작년 5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 이름 얘기했나요? 네. 긴장이 돼서. 저는 발더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어카운팅 전공했습니다. 회계죠. 회계를 전공했고요. 지금 보시는 저 메일로 질문사항이나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는 대로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사적인 메일 보내셔도 돼요. 굉장히 사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실질적으로 BS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힘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힘든 세세한 부분,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기회 닿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VIP 투자자문이라고 강남의 교보타워 뒤편에 VIP 투자자문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 여기 숨어 있죠, 여기? 네. 앞에 대표님들이시고요. 회사 소개 잠깐 드리자면 금융권 회사예요. 주식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고객님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얻어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3년 6개월이란 시간. 무슨 시간일까요? 감이 오시는 분 있으세요? 미국에.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3년 6개월. 약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시간 길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나이 대충 한 20살로 봤을 때 기억이 있는 나이는 한 4세, 5세까지 기억 빼고서 한 16년 되죠? 16년에 4년이면 거의 4분의 1이라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3년 6개월, 4년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혹은 회사 인터뷰할 때 물어봐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제 영어 실력은 perfect, excellent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또 영어라는 학문이라고 그러긴 그렇네. 언어를 배우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언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끄러웠던 부분들,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학생 같은 경우는 유학 생활의 목표가 뭐세요? 지금 미국을 가려고 하는? 저요? 네. 미국에 있는 학교를 졸업해서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그런 목표가 있어서. 네. 지금 간판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그 얘기 맞죠? 네. 네. 대학교를 나오면 취직하기가 조금이나마 쉽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 뒤에 분홍색, 이쁜 분홍색 티 입으신 분은 어떻게,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작업바람으로 왔네요. 저도 일단 이런 미국 대학 간판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간단하게 5학년 수로 한 1년 정도 외국 나갔다 오는 것보다는 대학생을 하면서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갈 때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도 비슷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미국을 가는 거의 목표는 아무래도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간판 이런 거는 따려면 BS를 가면 안 되죠. NYU 이런 데 가야죠. 그쵸? 우리가 흔히 아는 하버드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BS를 가서 오자마자 실장님이신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잡 인터뷰나 이럴 때 BS 다녔을 때 인지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인지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VSU라는 학교는. 일단 미국에는 워낙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발더스타 대학 나왔습니다. 예? 바리스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근데 발더스타 VSU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주립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주에서 제일 가는 학교, 조지아면 UGA나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나 플로리다 주립대학 그런 데가 아닌 이상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판을 따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되신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에 와서 내린 결론은 일단 영어다. 영어를 얼만큼 잘하느냐. 그게 경쟁력이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학교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느냐인데 유학 같아서 실력이 뭐가 있겠어요? 영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영어를 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는 시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잠깐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또 영어는 학문처럼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영어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동화될 수 있느냐. 문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단순히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조언을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성공담을 얘기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안 좋은 사례의 50%는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유학 생활과 어떻게 하면 유학의 목표인 영어를 잘할 수 있나에 대해서 3가지 조언만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자, 유학 생활은 일단 보면 싸움입니다.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겠죠. 앞으로 3가지 어떤 것과의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하신 것 같아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냥 아는 형이다, 오빠다, 오빠가 와서 그냥 자기가 미국 생활에서 뭐 하고 살았나, 가면 뭐 하게 될까,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3가지 이제 이미지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뭐와의 싸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지 한번 맞춰주세요. 상품 있습니다.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건강이요? 아, 틀렸습니다. 잠이요. 자기관리. 귀찮은 거. 아, 손. 외로움. 아, 틀렸습니다. 잠. 아, 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답. 성함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강지용이요. 네, 선물. 귀차니즘 제대로 맞아요. 선물 명함이다. 명함이에요. 이럴 수가. 제가 여자분이 맞췄으면 전화를 그러는데 전화는 하지 마세요. 그냥 메일만 보내주세요. 컴퓨터였어? 깜짝 키보드. 누가 건강검 질문은 자, 일단 미국을 가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를 얻죠. 간섭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일반 대학생들이라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교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간섭이 많이 사라지고 자유롭죠. 대학생이 되면 밤에도 좀 더 늦게 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통금도 존재할 거고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런 간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한 자유예요. 그런 굉장한 자유가 있는 반면에 그거에 따른 책임이 있겠죠. 엄청난 책임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걸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자, 귀차니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 그렇죠? 저도 굉장히 잠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잠이 많아서 잠과의 싸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사회 생활을 하니까 뭐 6시에 일어나서 뭐 12시에도 자고 2시에 자도 6시에 일어나고 뭐 누구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회사원들이라면. 하지만 아무도 간섭 없는 정말 널널한 대학생활, 그리고 미국 한 군데, 특히 조지아 남부 굉장히 느슨한 곳, 제 이미지 속엔 그래요. 더운 곳, 느슨한 곳, 여유로운 곳. 좋은 말이죠. 여유가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곳. 그러다 보니까 나도 늘어져요. 날이 더우니까 자게 돼요. 낮잠. 굉장히 달콤합니다. 잠. 이거 컨트롤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뭐 남자분들이라면 게임 많이 하세요. 게임. 뭐 며칠 전에 스타크래프트 2가 나왔는데 뭐 하루 종일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게임은 좋아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게임, TV. 계속 앉아서 TV만 보죠. 학교 안 갑니다. 계속 TV만 봐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밥도 안 먹어요. 심지어 밥하기 귀찮으니까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그냥 라면 끓여 먹어요. 귀찮으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또 일반 그런 귀차니즘 말고도 또 공부에 대한 귀차니즘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뭐 저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잠이나 게으름 이런 거 외에도 참 활발해요. 활발하고 뭐 외성적이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해요. 하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유난히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답은 될 수 있으면 안 드립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유학생에서 올 수 있나 한 번씩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쉽죠? 고독, 외로움. 정답입니다. 오 할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그리움. 그리움, 외로움. 일단 유학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그쪽은 개인주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혼자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외롭죠. 유학생들 굉장히 바빠요. 생각보다 바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특히 바쁘고요. 대학교 숙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은 힘들어요. 왜? 읽어야 되니까.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일반 외국인 학생들이 1시간에 끝날 걸 한 3시간을 해야 끝내야 되니까 당연히 유학생들은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과의 인간관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자기 하기가 바빠서요. 바로 옆집인데도 뭐 한 달에 한 번 보나 지나가다가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움과 외로움, 특히 고국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 굉장히 외롭죠.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고국에 대한 외로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처음에는 유학생들이 그래요. 처음에 가서 뭐 ELI 코스, 영어, 잉글리시 코스나 이런 거 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숙제도 열심히 해가고 끝나면 과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문화생활도 합니다. 영화도 보고요. 근데 영화를 봐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죠. 지금도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쉬운 영화가 아닌 이상 지금도 잘 못 알아듣어요. 그러다 보면 자막을 듣습니다. 아, 영어 자막을 보면 영어 단어도 배울 수 있고 영어 발음도 들리니까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자막을 보고 영화를 봅니다. 하지만 눈이 자막으로만 가죠. 영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막으로만 가는데 자막도 빨라요. 단어도 어려워요. 자막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들이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 한국 예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리우니까, 한국이 그리우니까, 한국의 TV 프로그램이 그리우니까. 여자분들 우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새 뭐 니쿤이 또 새로 나왔나 봐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영화도 미국 처음에는 그래도 영어 공부 도움이 되겠지 해서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 보다가 나중엔 한국 영화만 봐요. 지겨우니까. 학교 가서도 영어로 들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영어만 얘기하고 미국 TV를 봐도 한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무언가 뭐 정이나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소속되어 있다. 재미가 없어요. 미국 연예인들이 떠드는 거. TV 프로그램도 워낙 재미가 없지만 그래서 자꾸 한국 TV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어 공부에 굉장히 해악이 되죠. 정말 해악이 됩니다. 밤새도록 저런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이 사실 더 잘 알아요. 한국 연예인들 무릎팍조사 이런 거 보면서 연예인들 사생활 이런 거 더 잘 알아요. 주위에 한번 그쪽에 유학 가 있는 뭐 친척이나 언니 오빠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굉장히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 이성교제 부분이죠. 한국 사람들 뭐 끼리끼리 어울린다. 영어 절대 안 됩니다. 뭐 남자끼리도 친구끼리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영어 안 늘어요. 하루에 영어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수업을 들어도 듣기만 하니까 수업 시간은. 질문할 거 아니잖아요. 한국말로도 질문 안 하잖아요. 잘. 그쵸? 고등학교 때 질문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질문 많이 안 하네요. 근데 거기 미국까지 가서 그것도 어려운 영어로 알아듣지도 잘 자신도 없는 그런 영어로 내가 잘못 발음했을 때 딴 학생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까지 가지면서 영어로 질문할까요? 질문 안 해요. 거의 일방적인 수업이 됩니다. 듣는 수업이 돼요. 혹시나 질문하시면 뭐 어렵게 대답이나 한마디 할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까지 친구들, 한국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뭐 온라인 게임 하고 뭐 그 밖에 뭐 운동을 하더라도 한국 친구들하고 하고 여자들은 뭐 한국 친구들하고 쇼핑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이성 교제가 거기에 걸려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해집니다. 사실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돼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됩니다. 좋거든요. 굳이 머리 짜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 할 수 있어요. 한국말이니까. 영어로 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 너무 답답해요. 평소에 말을 못하고 살아요. 들어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말을 하고 있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단어로만 나열된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 유치원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언어로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서 한국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한국 이성 친구를 찾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뭐 그 이성 교제로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성인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알아서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리움과 외로움도 여러분께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선물 안 드렸나요? 왜 선물 안 받고 싶으세요? 왜? 말씀을 하세요. 이거 받고 싶네요. 2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럽다. 부럽다. 이번 거 맞추시면 진짜 선물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노는 거니까요. 미국으로 따르는 여가 시간. 아, 땡. 휴식. 휴식. 휴식 땡. 우물하게 우리. 우물한 개구리 어쩌라고요? 여기 우물 안에 있네, 개구리가. 개구리가 먹어요? 비만? 칵테일은 맞는 것 같은데. 사치 부리는 거. 아, 선물 받을 사람 없네. 아까 귀차니즘인 거. 벌레? 사실 이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까 그 귀차니즘이나 그런 것들보다 이걸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좋아 보여요? 이 친구가? 선생님이시죠? 사회 활동을 해라. 혼자 있지 말라.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미지 선정을 좀 잘못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혼자 있지 말라. 벌레 아니야. 힌트. 우물한 개구리 맞아요. 그게 힌트예요. 자신 뭐 이렇게 자아도취 되지 말라. 아, 정답. 정답. 그럼 케이스로 드릴까요? 선물은 저희 회사 무료 상담권입니다. 부모님 손잡고 오셔서 상담 들으세요. 뭐 여러분들도 전화만 하시면 다 무료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물하는 개구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한 것처럼 자아도취예요. 현실 안주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현실 안주. 자, 가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2년 동안 다녔을 때 그 나름대로 인맥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배님들도 굉장히 뭐 비공식적으로 동아리 회장도 했고요, 제가. 그리고 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음주도 좀 하고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미국으로 갔어요. 뭐 선배 이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일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없다면 그렇게 되고, 누가 날 인간적으로서 챙겨준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랑 보다 잃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인맥의 인맥. 한국 사회는 줄이잖아요, 줄. 줄을 잃었죠. 그나마 한국에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줄이 나중에 뭐 출세를 위한 줄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출세나 이런 거, 뭐 나중에 뭐 들어갈 때 뭐 인사 담당자가 학교 선배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멘토라는 걸 스스로 정하잖아요.
학교 선배 누구 잘 됐다더라, 누구 무슨 시험 붙었다더라, 누구 회계사 붙었다더라, 누구는 뭐 현대자동차 들어갔다더라, 이런 것들과 단절돼 있어요. 선배들이 공부하는 모습, 선배들 한국 도서관을 가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자격증 공부하는 모습, 토익 공부하는 모습, 굉장히 취업에 목말라 있고 자기 스펙에 쌓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모범을 보여줄 사람들이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미국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조지아 분위기도 더욱 그렇고 거기도 위기예요. 뭐 저번 주에 미국에서 온 친구들 만나서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미국도 많이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감. 야, 쟤는 연수 갔다 오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지? 쟤는 자격증 시험 토익 학원 새벽부터 6시부터 가서 학원 갔다가 학교 오는데 나는 뭐하고 있지?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미국에서 그래 나는 미국 대학교 다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미국 대학교 다니면서 내 주위의 친구들, 한국에서 온 친구들, 쟤보단 내가 잘하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그만한 애들하고 비교할 대상이 잘못된 거죠. 선배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자격증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죠. 학점 중요하죠. 학점 어느 정도만 내가 괜찮다, 딴 애들보다는 잘한다 정도만 했어요. 만족한 거죠. 난 얘들보다 잘해. 애들 학교 가서 수업 들어도 여기 앉아있는 애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굉장히 갇힌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인류 대학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취업 때 스펙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쟁자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감을 여러분들한테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찾아야 돼요. 정보를. 좋잖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찾고 요즘은 어떻게 힘든가, 그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 금융권, 은행에 들어가겠다.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 내가 무슨 대기업에 LG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학교 간 다음부터라도 바로 그런 취업 사이트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 기업은 어떠한 자격증을 높게 쳐주고 어떠한 사람을 인재상으로 보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 올 때까지 놀았어요. 그냥 학교 공부만 했어요. 왜? 얘네보다 내가 잘하니까. 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혼자 좋아했어요. 혼자. 야, 나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모범생인가 봐. 놀기도 뭐 잘 놀고 공부도 잘 놀고 성적보다 애들보다 나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한국을 왔더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력서 상의 그런 스펙으로만도 한국에 있는 진짜 여러 우수한 인재들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BSU, 뭐 간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뭐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갔다 왔다.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그냥 미국에서 그저 그런 대학교 갔다 왔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찾으세요. 갈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갈구하고, 혹은 저는 VSU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가도 그쪽에 갈 생각이 있고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학교 노력하세요. 트랜스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돈이 좀 있다? 나는 좀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미국 그렇게 입학하기 어렵지 않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뭐 돈이 있다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안주하지 말고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가벼운 얘기 해볼게요. 그냥 학교 사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나요, 사실? 제가 봤어요. 많이 못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학교 사진 없더라고요. 솔직히 여행 가서 사진 찍지 자기 학교에서 사진 찍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졸업식 때 그래도 내가 너무 학교에 사진이 없구나 해서 졸업식 때 사진을 찍었는데 다 인물 위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개하기도 민망하고 해서 몇 장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정문 길이에요. 정문에서 처음 가면 이 건물과 맞닥뜨립니다. 이 웨스트홀이라고 하고요. 건물 뭐 가르치는 곳이냐면요, 뭐 어학 계열, 영어, 뭐 프렌치, 뭐 언어, 각종 언어, 그리고 인문학, 뭐 역사, 미국 히스토리, 이런 것들 다 코어 코스인데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시면 그거부터 하실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처음 가시면 이 건물에서 많이 공부하시게 되실 거고요. 특히 처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잉글리시 1101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어문 1 같은 거예요. 한국어문. 그러니까 필수예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가 심화된 대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국어의 대학교 과정. 고등학교 국어도 어렵잖아요. 그죠? 미국 이제 대학생 돼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어문 심화졌나 그랬을 거예요. 1학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101이라는 그런 코스를 듣습니다. 거기서 처음 좌절을 맛보실 거예요. 어려워요. 미국 애들도 어려워해요. 책을 뭐 이만큼씩 읽어오라고 시켜요. 뭐 한 20페이지 막 이렇게 3일 만에, 뭐 월수금수 화목 수업이면 이틀이 되겠죠. 사실 미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무리하게 과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회가.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막 미국 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읽어도 한 장을 읽는데 뭐 밑에 좀 읽을 때쯤 되면 위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읽어도 읽은 게 아니죠. 그냥 문자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도가 굉장히 느려서 어려운데, 뭐 그런 부분들 너무 좌절 느끼지 마세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고요. 미국 애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요. 대신 1101을 선택하기 전에 선생님을,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정보 서칭해서 선택하도록 하세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전부 다, 미국 애들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좀 좋은 선생님, 뭐 미국 가셔서 그쪽에 이제 한인들 뭐 처음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물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좀 한국 그 친구들한테 좀 잘해주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정문이고요. 여기 뒷모습이에요. 네. 여기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팀 프로젝트 많이 내줘요. 수업 들을 때 팀으로 묶어서 과제를 하게 되는데, 뭐 과제 이런 데 모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이제 룸을, 이제 팀 프로젝트나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도 룸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룸 달라고 하면 룸 빌려서 이 안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뭐 요새는 노트북 많이 가져가지만 노트북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 와서 컴퓨터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컴퓨터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기 와서 컴퓨터 하시고요. 그 컴퓨터 룸에 보면은 외국,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컴퓨터가 비싸서 안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뭐 베트남 쪽 애들이라든지 동남아 쪽 애들이라든지 중국 애들 여기 와서 컴퓨터 많이 하니까요. 이쪽에서 컴퓨터 하다 보면 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도서관입니다. 오덤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식당이에요. 여기가 식당이고요. 내부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사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메뉴는 일반 뭐 스파게티, 피자, 뭐 타코 이런 거, 좀 멕시칸 음식 이런 거, 빵, 일반적인 빵, 각종 시리얼, 주스, 음료.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뭐 계란, 스크램블하고 그리스라고 죽 같은 거 있어요. 죽 먹습니다. 죽. 거기에 계란 스크램블 이렇게 섞어서 먹고, 시리얼 먹고, 빵 먹고, 베이컨, 그 다음에 손가락 이런 소세지, 손가락만한 소세지 이렇게 줍니다. 보통 그게 아침이에요. 그거는 어느 학교에 가나 비슷해요. 보통 그게 아침이고요. 점심은 이제 아까 말한 뭐 스파게티나 피자 몇 종류 정도 나오고, 그나마 저희 VS 정도만 해도 아시안 푸드 비슷한 게 하나 나와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이쪽에 다, 벽 쪽에 다 하나하나 코너가 있습니다. 각각 코너. 이렇게 쫙 삥 눌러서 이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이쯤에 아시안 푸드 비슷한 거, 그러니까 퓨전 아시안 푸드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입맛에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맞는 그런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치킨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치킨 윙 그런 것도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 해 먹었어요. 밥 해 먹느라고. 여기는 많이 안 갔습니다. 제가 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GSW라고 그쪽에서 영어 뭐 그 언어 ELI죠. 코스를 한 4개월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식당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여기 가서는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쎄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많이 안 가봐서요. 가격은 한 7.8불 이 정도 됩니다. 거의 8불 가까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비싸죠? 옛날에 환율 오르기 전이면 그래도 뭐 한 7,000원 이렇게 됐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거의 10,000원 돈 되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가죠. 저희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은 잘 안 가요. 이제 이런 경우에 밀플랜이라고 해서 뭐 한 학기에 몇 번 먹을 수 있다, 이거 싸게 디스카운트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숙사고요. 뭐 기숙사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센테니얼 홀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숙사 밖에서 사시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저는 여기 밖에, 밖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자취했죠. 기숙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GSW에 있을 땐 기숙사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 기숙사 이거 새로 지은 건물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이 새로 지은 건물이라 뉴욕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GMD 좀 좋은 거 없나요? 제가 오기 전에 다 허물고요.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크게. 굉장히 좋게 지었습니다. 근데 기숙사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사실. 근데 뭐 기숙사 사시면 좋고요. 뭐 가격은 일반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비싸죠. 기숙사입니다. 이 뒤쪽에 짐이 있어요. PE센터라고. 그쪽에서 이제 각종 아웃도어 액티비티 같은 거, 뭐 축구장도 있고요. 풋볼 경기장도 있고요.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뭐 각종 헬스장, 뭐 레슨도 해줘요. 여자분들 요가나 에어로빅 이런 거.
레슨 공짜로 해줘요. 돈을 내는 것도 있고 공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헬스 이런 것도 트레이닝을 해주기도 하고 돈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해줍니다. 이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이 건물 뒤편에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바운드리에서 끝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한 10분 그 정도 15분 학교 중심부에서 거의 한 20분 가까이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겁니다. 셔틀버스 자주 와요. 이거는 저희 인터내셔널 디너라고 합니다. 이름은.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인터내셔널 학생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의무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학점 유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액티비티라는 거